인터넷을 비롯한 갖가지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산업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덩달아 일상생활에서도 간편함과 편리함을 한껏 향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먹잇감을 노리며 배회하는 하이에나 같은 족속들이 항상 우리의 주변 가까이에서 배회하고 있다.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말이다. 고맙게도 이에 대한 경고는 수시로 발령되지만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별 관심 없어 하기 마련이다. 이게 발전하는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병폐지만 그렇다고 그저 남에게 안위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면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 나아가 이런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업가라면 성공과 번영은 물론 1등 기업을 위해, 직장인이라면 자기개발을 통한 확실한 신분 상승 및 보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필수적인 개념들을 정확하게 깨닫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보이지 않는 법도 성문법처럼 따르라. 애송이는 학교에서 배운 규칙만을 따르고 프로는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규칙까지 따른다는 말이 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 하나는 헌법이나 민법처럼 글로 볼 수 있는 법, 즉 성문법이고, 다른 하나는 글로 명시되지는 않았더라도 통상적 개념으로 지켜야 하는 보이지 않는 법, 즉 불문법이다. 여기에서 따르라고 강조하는 것은 성문법에 대비되는 불문법뿐만 아니라 암암리에 통용되는 일종의 불문율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다. 성공하고 싶다면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불문율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법을 성문법만큼 무서워해야 한다. 둘째,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라. 미움을 사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 우쭐대면서 상사가 시기할 정도의 공을 세워 상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상사가 그저 박수만 치고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다. 상사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뛰어난 사람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말을 항상 새겨두어야 한다. 절대 다수의 심기를 건드리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조직 안에서 당신의 공적이 너무 튀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신과 비교된다면 당장은 출세가도를 질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최후의 손해를 보는 사람은 당신이다. 셋째, 사회적 행동에도 평균적인 수준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는 실수와 관련이 있다. 만약 여러분이 홀로 고상한 척을 한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속물로 비춰지게 되지 않을까? 이러면 문제가 있다. 도로를 질주할 때 언제나 도로마다의 제한 속도가 있듯이 사회적인 행동에도 평균적인 수준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당신의 행동 역시 그 제한 속도에 맞추어야 한다. 너무 느려도 곤란하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 가속도를 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의 차가 다른 사람의 차를 들이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들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어느 조직에나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것은 구체적인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암시적인 형태로 전해져 온다.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이런 암시를 해독할 줄 알아야 한다. 넷째, 탐욕과 자만은 간교한 자들의 먹잇감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사기꾼들은 횡재를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다. 그들은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자제력과 이성을 잃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거기에 상대가 자만심까지 가지고 있다면 완전히 그들의 밥이 된다. 감히 날 속일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하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다면 오히려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외한들은 상식의 힘을 더 믿기 때문이다. 고온과 고압을 이용해 탄소를 인위적으로 다이아몬드로 변형시키는 기술은 이미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다이아몬드와 천연 다이아몬드는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다. 또 조개핵에다가 조개에서 추출한 코팅액을 입혀 만든 진주 역시 천연 진주와 흡사하다. 수선석을 분쇄해 만든 석조물은 돌 자체의 질감 표현까지 완전히 재현해낼 수 있다. 다 만든 다음 석조물을 만든 형틀의 흔적을 깎아내고 거기에 정말 조각을 하듯 손으로 몇 번 다듬어 내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이러한 눈속임에는 전문가들도 속아 넘어가는 실정인데 하물며 문외한인 여러분이 탐욕에 사로잡혀 상식의 힘을 걷어 차버린다면 이를 천연제품으로 알고 속아 넘어갈 게 뻔하지 않겠는가. 다섯째, 포장, 겉모습만 보는 사람은 진실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간파하라. 상품 진열대에 저렴한 펜들이 부지기수로 꽂혀있는데 여러분은 굳이 쇼윈도에 전시된 서양의 명품 펜을 사고 싶다고 하자. 그 명품 펜은 펜대가 두껍고 무거워서 글씨를 쓰는 것 자체가 수월치 않다. 당연하다. 소위 저렴한 일반적인 펜이 몇억 개씩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올 때 명품 펜은 몇만 개밖에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몇억 개, 몇십억 개를 몇십 년 동안 계속 찍어내다 보면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이 점차 개선될 것이고 만들면 만들수록 펜은 저렴하면서도 쓰기 편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몇만 개만 생산되는 펜은 성능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따라서 쉽게 낙오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쓰기에도 불편한 펜을 단지 그것이 명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외장이 화려하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사려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펜으로 그저 글을 쓰겠다는 의도는 분명 아닐 것이다.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펜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굳이 그렇게 사겠다는데 비싼 값에 파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명품 펜이 나름대로 쓸모가 있을 때는 언제일까? 비록 글을 쓰기에는 불편하지만 수백억 대를 움직이는 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이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잘 어울리게 보일 것이다.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는 지렁이를 쓰고 대어를 낚을 때는 대하를 미끼로 쓴다. 이렇듯 상품의 소비층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영리한 사업가들, 흔히 장사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들은 물건을 팔기 전에 먼저 고객의 지위를 고려한다. 이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쓰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환경 조성을 하는 셈이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거래를 하든지 간에 자신의 펜은 최대한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그것을 살 수밖에 없는 정황을 보여주면 상대는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것이 뻔하지 않겠는가? 여섯째, 대어를 낚으려면 낚싯줄을 길게 던져라. 낚싯줄을 길게 던지다라는 말에는 단순히 낚싯줄을 멀리 던지라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을 때 일부러 물고기가 미끼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부러 낚싯줄을 느슨하게 해서 미끼가 아닌 물속을 표류하는 먹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고 겉에서부터 안쪽으로 조금씩 뜯어먹을 때는 낚싯줄을 조금씩 풀어주어 놀면서 먹게 한다. 그런 후에 미끼 전체를 거의 다 먹었다 싶은 순간에 바로 낚싯줄을 감아 올리는 것이다. 낚싯줄을 감아 올릴 때도 요령이 필요하다. 강약을 잘 조절해야 하는 것이다. 힘을 주어 바짝 조이면 낚싯줄 끝 갈고리가 물고기 입에 더욱 강하게 걸리고 힘을 풀면 물고기가 벗어나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힘을 주었을 때 고리가 물고기 입에 더욱 깊이 걸릴 수 있다. 대어를 낚고 싶은 사람은 물고기에게 미끼를 만끽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한다. 이런 방법은 어떤 협상을 할 때에도 아주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소위 중요한 테마를 두고 밀당을 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려오도록 만드는 것이다. 일곱째, 잘못이 없는 것이 곧 강한 것임을 인식하라. 이는 욕심이 없는 것이 곧 강한 것이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잘못이 없는 것이 곧 강한 것이다 라는 표현이 더욱 어필한다고 할 수 있다. 당신은 줏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라도 작은 결점 하나 잡혀서는 안 된다. 특히 상당한 부나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돼지를 살찌워 잡아먹듯 간교한 자들은 당신의 작은 결점을 키워 결국 당신의 발목을 붙잡는 쇠사슬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거래든 협상이든 상대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해 두어야 한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는 갖가지 정보들이 몰려들어옵니다. 이들 모두를 다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취사 선택하여 자신에게 접목시켜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니면 다양한 정보들 중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조합하여 자신이 스스로 창조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정보를 정말로 요긴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시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상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 정보 역시 현명하게 판단하고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성공가도를 질주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채널을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채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